까만입니다. 더 CJ입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77. 최근 들어서 약간 내려가고 있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듯한 순간입니다. 전세계 시총 순위 비트코인은 여전히 7위, 이더리움이 드디어 26위에 올라와줬습니다. 어제 살짝 한 10% 정도 게임이 눈물만큼 반등을 해주면서 26위. 노보노디스크, 텐센트, 마스터카드, 오라클, 엑소모빌 기다려. S&P는 내가 건들지 않을게. 21위까지 이번 불장에서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상 시총으로 봐서는 444에서 517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한 15% 정도만 더 올라준다고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현재 횡보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간다. 뭐죠? 비트코인의 횡보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 알트코인의 불장. 그래서 어제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과 뭐 기타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이 순간 오늘에는 도미넌스가 살짝 양봉을 보여주는데 이 양봉이 기술적 반등인지 뭔지는 하루 정도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횡보에서 도미넌스가 상승한다. 그럼 알트코인의 하락 맞잖아요. 이 표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주봉입니다. 현재 밑꼬리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하고 좀 다시 올라가는 감은 있으나 어쨌든 간에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주봉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라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다. 말씀드렸죠.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밤은 미장이 열리지도 않고 비트코인도 현재 약간의 음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상황을 체크하면서 지켜보자고요. 비트코인의 일봉. 현재 일봉상에는 그렇게 이상한 징후는 없습니다. 21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어제의 상승으로 5일선마저도 복귀를 해줬다. 지금 이 차트를 봐서는 비트코인은 뭐 별다른 이상은 없어요. 다만 주봉이 조금 의미심장한 캔들이 떴다. 이더리움의 차트입니다. 어제 큰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양봉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저항선까지 맞은 상황으로 금일 일봉이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리는 흐름. 지지선은 급격하게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줄 것이다. 여기서 최상의 경우는 뭐 적절한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길을 모아서 다시 장기 21년부터 이어져 온 이 검정색 선, 장기 저항선을 부셔버리고 투더 문 왕이 되는 거죠. 자세한 이더리움의 차트 분석 영상은 이더리움이 왕이 될 상인가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자매품이죠. 현재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코인을 좀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한 70% 정도 수익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더리움을 어쩌다 보니까 최저점에 잡는 바람에 수량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다이나믹한 수량은 아니에요. 그래도 70%다. 계속적으로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저항선 돌파한 자리. 이제는 이 구간에 매물대가 며칠간 생겼고 지지선으로 작용해 주리라 믿고 완전 투더문을 할 때까지 이더리움 클래식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닐의 차트. 코닐은 어제 살짝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같이 한번 반등을 해줬는데 일단은 차트가 좀 신기한 게 계속적인 하락을 하고 파란색 하락 추세선을 옆으로 이탈하자마자 횡보가 시작됐죠. 긴 횡보였습니다. 엄청난 세력의 매집이 있었을 것이고요. 돌파하자마자 급등을 하고 이제 다시 매물대를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게 빨간색 선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 엊그제도 터치하고 반등. 그런데 여기를 지지해주지 못하면은 이 채널을 하단 채널로 주가가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횡보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코니를 큰 수익권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시면은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면 되겠지만 어설픈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막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 빨간색 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죠. 어쨌든 빨간색 선은 올라가고는 있어요. 일단 더 시전은 뭐 이런 데서 잡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미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 여러 가지 있죠. MSTR, 마라, 코닐 중에서 다 매도를 하고 코닐만 일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증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오르는 날에는 미국이 떨어지고 미국이 오르는 날은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관계가 되어버렸네요. 수급은 한정돼 있는데 시장의 파이가 너무나 커져버린 거죠. 돈은 한정돼 있는데 투자할 곳이 너무 많아져서 미장을 팔아서 비트코인에 단타를 치거나 코인을 팔아서 미장에 단타를 치거나 뭐 이러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에 더해서 어제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2.3% 오르고 근원지수는 2.8% 올랐죠. 이 수치들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시장은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했음에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일이 휴장이잖아요. 추수감사절로 휴장이다. 그래서 오히려 장 막판에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장 초반에 상당히 장 초반에 매도세가 나오고 장 막판에 약간 들어올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휴일이 크고 금요일장도 거의 뭐 장이 안 열린다고 보면 되죠. 반장, 조기 폐장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회피가 굉장히 큰 차익 실현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PCE가 어쨌든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라는 거. 물가가 계속적으로 둔화가 되다가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좋지 않은 신호죠. 차후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굉장히 좀 격동의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탈랠리는 한번 보여줘야죠. 공포지수 64, 푸드크롭션 0.64, 크게 이상은 없는데 장은 매우 좋지 않은 모습. S&P와 다우 산업은 나름 뭐 큰 변동 없이 지켜졌지만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극도로 많이 내려서 체감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금일은 휴장이죠. 그리고 금요일은 밤만 열리는 반장 나스닥 지수. 그래도 나스닥 지수는 계속적으로 종가 마감 기준으로 21선을 타고 올라가고는 있어요. 긍정적이죠, 뭐. 21선을 이탈하진 않았으니까. 21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다. 21선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21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뭐 자꾸 일어나면 오르니까 이 상황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스닥은 나름대로 좀 갈 길을 가고 있어요. 분산 투자를 계속적으로 병행해야 되는 이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미국 주식은 근간이니까 세계 경제의 근간이니까 거의 평생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미장을 버리지 마세요. TQQQ 똑같은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장기 지지선을 결국에는 이탈을 했다. 세력은 학습 효과를 역이용한다. 여기서 단기 지지선을 이탈하는 듯 하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단기 지지선을 이탈하자마자 중기 지지선까지 이탈을 했다. 그리고 장기 지지선이 한참 남아있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뭐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미장이 무너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목균형표가 지켜주고 있다. 일목균형표를 터치하자마자 반등. 다시 빨리 다음 주에 또는 금요일에 이 채널, 윗채널로 반드시 복귀를 해줘야 된다. 반도체. 아주 그냥 개나락을 갔네요.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고요. 속슬은 추세가 이탈됐고요. 속스 X도 추세가 장 초반에 이탈되었다가 종가 마감 기준으로 살짝 복귀를 해줬다. 복귀를 해줬을 뿐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 그래도 일단은 저는 손절을 하지 않았고요. 장 초반에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까지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칠만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로 손절은 하지 않았다. 이더리움이 올라서 전체 자산은 더 올라갔다. 이더리움, 네가 속슬의 손절을 막았구나.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슬이네요. 테슬라는 지금 3일간의 하락 그리고 파란색 지지선을 그어보았고요. 약 한 310달러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21선이 먼저 캔들과 터치를 할 것이다. 테슬라를 여전히 저는 매도하지 않았고요. 매도할 이유가 없죠. 올라가고 있는 차트니까. 저는 뭐 일단 단타를 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차트에서는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했는데 이 보조지표는 언제나 보조의 수단으로 써야 된다.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얻었고요. 속스 S 반도체 3배가 일목균형표를 돌파해버리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데 다행히 일목균형표를 장중 돌파했다가 종가 마감 기준으로는 일목균형표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기도를 한번 해봐야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반도체는 기도를 하는 수밖에. SQQQ는 여전히 21선을 상방으로 돌리지 못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TQ를 아직은 매도를 하지 않은 거죠. 키움연사의 일간수매수는 속설이 또 1위다. MSTU, 롱숏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힘들게 롱숏 대결을 하지 말고 이더리움으로 오랬잖아요, 제가. 이더리움을 제가 얼마 전부터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영상까지 따로 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더리움이 왕이 될 상인가? 4편까지 만들었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만들 거예요, 저는. 힘들게 이렇게 롱숏 하지 말라니까. 김봉진님, 스니님, 해솔님 새롭게 후원 및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더 쉬죠. 무료 구독자 방에는 359명이나 들어와 주셨네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같이 좋은 의견을 교환하시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패스워드는 4326. 멤버십과 구독자 무료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자책하더라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아무리 많이 걱정하더라도 미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관적이고 옳기보다는 낙관적이고 틀리겠다.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죠. 오늘 장은 휴장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걱정 없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